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요르단의 2대2로 무승부를 거둔 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역대급의 반응이 나오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 전부터 아시아컵 한국 대표 64년 만에 우승을 위해 일본전을 회피하거나 선두 다툼을 하지 않는 선택도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경기 후에도 일부러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이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일전이 미뤄져서 다행이다. 대회 전 친선 경기에서 일본이 6대1로 이겼던 요르단인데 한국은 무승부를 기록했으니 멀었다. 아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강하다는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며 지진으로 정신없는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르단과 비긴 것은 이례적인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날 경기를 제외하고 요르단과 역대 전적에서 3승1무로 앞서 있었고, 국제축구연맹 랭킹 역시 23위로 87위인 요르단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이날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볼 점유율은 한국이 66%, 요르단 34%, 슈팅수는 16대7로 지표상에선 앞섰지만 전반적으로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손흥민이 전반 6분 페널티 박스 안 상대 수비수를 제치는 과정에서 태클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심판진은 처음엔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오랜 비디오 판독을 거친 끝에 페널티킥을 결정했습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가볍게 파넨카킥으로 골문 가운데 약간 오른쪽으로 차 넣었고, 지난 2015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 극장 동점골 이후 9년 만에 아시안컵 득점에 성공. 하지만 전반 38분 요르단의 코너킥이 왔고 한국 미드필더 박용우가 이를 머리로 걷어내려다 그대로 자책골이 돼버렸고, 전반 추가시간 6분 요르단 알나이마트가 다른 선수가 한번 슈팅을 한 공이 수비 맞고 굴러나오자 낮게 깔아 차 한국 왼쪽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렇다 할 결정적 장면이 나오지 않은 채 경기가 끝나나 싶더니 김태환이 오른쪽 측면을 파고 들어 올린 크로스를 받은 손흥민이 어시스트하며 황인범이 골을 기록했습니다. 요르단은 한국과 같은 승점이지만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4대0으로 이긴 바 있어 득실 플러스 4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1승 1무로 요르단의 득실차에서 뒤져 조 2위에 머무르며 역시 축구라는 스포츠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원래는 요르단전에서 사실상 16강전을 확정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말레이시아를 맞을 생각이었지만 계획이 꼬이며 무거운 마음으로 25일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을 가집니다. 이제 손흥민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이 경고를 아는 채 뛰어야 할 형편인데, 만약 다음 경기에서 이 중 한 명이라도 경고를 받으면 그 선수는 16강전에 못 나옵니다. 이로써 한국은 남은 3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 조 2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더욱 좋지 않은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일본 축구는 이라크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2승의 이라크에 밀려 조 2위, 1승 1패로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D조 2위는 한국이 속한 2조 1위와 16강전을 치르는데, 대한민국이 2조 1위를 유지하고 D조 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16강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일본 역시 국제축구연맹 랭킹에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인 17위의 자리에 63위 이라크의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처참하게 패배하며 눈물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라크는 조직력에서 일본에 앞섰고 A대표팀이 참가한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전 승리를 차지했는데, 특히 일본을 더욱 굴욕적으로 만든 점은 중동의 이라크가 침대 축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동은 특유의 침대 축구로 한 골 넣은 다음 들어눕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라크는 이기고 있음에도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대표팀이 2023 아시안컵 우승후보 영순위라는 찬사, 유럽파 20명으로 탈아시아급이라는 평가, 국제축구연맹 랭킹 아시아 최고 순위 17위로 아시아에는 적수가 없다는 자신감들은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라크 대표팀은 경사가 낮다며 난리가 났는데요. 이라크 총리가 직접 일본전 승리를 자축하며 축구대표팀에 포상금 지급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알수마리아 방송 등 이라크 현지 매체는 이라크가 일본을 2대1로 꺾고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뒤 총리실에서 공개한 성명문을 인용해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총리가 일본전 승리로 이라크 전역의 국민들이 기뻐했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에게는 별도의 금전적인 보상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알수다니 총리는 국가대표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이번 승리가 축구대표팀이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근데 한국이 요르단과 비겼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이 요르단전에서 일부러 지려고 들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경기 전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매체 도쿄 스포츠는 일본이 이라크전 패배로 조1위 가능성이 사라졌다. 2위로 통과하면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한국과 격돌한다. 한국도 일본과 경기를 경계하고 있다. 요르단과 경기 결과를 통해 일본과 대결을 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본을 피하고 싶어서 승부를 조작이라도 할 것 같다는 기사였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 축구를 두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해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감독은 16강 탈락 부담을 지기 싫을 것이다. 일본전을 회피하는 선택도 고려할 듯하다. 감독의 성적은 커리어에 직결된다. 일본은 토너먼트 초반에 한국을 만나면 오히려 우승하기 쉬울 것이다.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힘든 팀이다.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을 교체하고 수비 전술을 바꾸면 일본의 경기력이 반등할 것이다. 16강에서 한일전의 확률이 다운되었다고 해도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별히 라이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권 축구로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너먼트 반대편에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태권도 축구 스타일은 변하지 않는다. 결승 토너먼트에서 일본 대표 선수들이 부상당하는 것이 진지하게 걱정된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국제 경기 출장 금지라든가 룰을 정해야 한다. 아시아 톱 클래스라고 해도 일본은 2000년 대회 이래 24년 만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 제1회, 2회 연패 후 현재까지 우승은 없다. 이번에 60년 만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시아컵에 있어서 한국도 일본만 의식하지 않고 일단 눈앞의 승부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쿠보 선수도 한국과 빨리 붙는다고 말하기보다 다음 경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은 눈앞의 경기에서 결과를 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한일 대결은 보고 싶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항상 월드컵 예선에서 싸워온 상대, 서로 베스트인 상태로 보고 싶다. 손흥민의 활약을 더 보고 싶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좀처럼 지지 않는다. 잃어버린 경기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역시 정신력이 뛰어나다. 대회 전 친선 경기에서 일본은 요르단을 이겼어. 얼마나 친선 경기의 결과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알겠네요. 한국 대표는 여기에서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 대표는 이변이 없는 한더 이상 나쁘지 않아야 한다. 16강에서 한일전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군. 이것이 아시아컵이다. 우승했을 때도 8안의 연속이었다. 중동이 강한 것도 아시아컵 특유의 특징이다. 월드컵 예선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다. 요르단 강했다. 특히 수비는 일본처럼 2명, 3명이 간다. 전환도 빠르다. 빠져도 필사적으로 쫓는다. 한국의 경고가 있기 때문에 수비 시의 루즈볼은 거의 요르단이었다. 볼 유지력과 스피드도 좋다. 중동의 팀에 있는 게으른 플레이도 거의 없었다. 토너먼트에서 맞으면 일본도 조심해야 합니다. 월드컵에 좀처럼 출전할 수 없는 이라크나 요르단 등은 아시아컵이 가장 큰 대회다. 일본이나 한국 등 월드컵 단골국과는 동기부여가 너무 다르다. 게다가 중동 개최로 완전히 홈 어드밴테이지 상황. 쉽게 가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일본 네티즌들의 해외 반응을 알아봤는데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